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선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머리 위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사냥꾼과 박물관에서 깨어난 뼈다귀와 모발이 없는 괴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38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눈알이 등장합니다. 일련번호 SCP-312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대기 해파리. SCP-312는 얇은 외피와 내부에 대기로 채워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약 미터 정도의 높이를 떠다니며 공중에서 활동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수증기를 방출하거나 기류를 조작하여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구름으로 위장하였을 때는 마치 거대한 해파리와 닮은 모습입니다. SCP-312는 공중을 부유하며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사냥하는 걸 좋아합니다. SCP-312는 구름으로 위장한 채 먹잇감의 바로 위에 다가가는데 SCP-312의 이동 속도나 목표를 추적하는 능력이 뛰어나진 않기에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먹잇감이 도주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SCP-312의 중심부에는 여러 개의 눈알이 뭉쳐있는 커다란 핵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커다란 하나의 눈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의 눈알 크기와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SCP-312는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도 무한정 생존이 가능했지만 먹이를 섭취했을 경우 질량과 이동 속도가 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SCP-312의 핵과 눈을 마주칠 경우엔 SCP-312가 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며 강력한 구름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며 먹잇감을 상승 기류를 이용해 공중으로 띄우고 촉수를 뻗어 독침을 찔러 마비시킨 후 먹잇감을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냥되었던 대상의 잔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야생에 존재하는 SCP-312가 최소 3마리 이상 있다고 추측하며 한 명의 사냥감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따라다니는 개체도 확인되었기에 더 많은 개체가 있을 것으로 보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SCP-312 개체는 제19기지에 대형 생물체 격리실에 격리 중이며 먹이나 어떠한 물품도 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험 목적으로만 입장 가능하고 입장하는 인원은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며 절대 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무런 인기척 없이 머리 위에서 따라다니는 사냥꾼 SCP-312. 여러분도 야외에서 하늘을 보는 순간 사냥당할지도 모릅니다. 시청 위험 레벨 2 공룡을 무서워한다면 시청에 유의하세요. 일련번호 SCP-250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알로사우루스의 대부분 1900년대 어느 장소에서 무려 80% 정도의 우수한 보존율을 보이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된 공룡 화석은 어느 박물관으로 보내졌고 석고와 보형물을 이용해 조립 및 고정하여 전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00년 어느 저녁 앞서 공룡 화석을 전시했던 박물관에 불법 침입자가 들어왔고 그때 전시 중이던 공룡 화석 골격이 불법 침입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현장의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불법 침입자의 사체가 있었고 박물관의 고생물학자 박사의 사무실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었으며 박사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후 SCP-재단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 골격 화석을 확보 및 격리하였으며 이후 SCP-250으로 지정했습니다. SCP-250은 살아 움직이는 알로사우루스 화석 골격입니다. 오로지 뼈와 보형물로 이루어진 SCP-250은 아직도 알 수 없는 힘을 통해 일반적인 육식 공룡과 같이 움직이고 있으며 낮에는 격리구역 내부를 돌아다니고 밤에는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적절한 먹잇감을 인식하면 목표를 포착했다.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다만 위장이나 다른 장기가 없기에 잡아먹은 대상의 사체는 두개골과 목, 흉곽의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살아 움직이는 뼈다귀 공룡 SCP-250 박물관에서 공룡 화석을 본다면 혹시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시청 위험 레벨 4 대머리 공포증과 불쾌한 골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SCP-3199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인간 반박됨. 어느 날 SCP-재단에게 어느 숲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울부짖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기동통로부대 오메가-19 오믈렛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괴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명의 요원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요원들은 내부 장기와 턱이 녹아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괴 생명체를 이송하는 도중에 추가로 6명의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괴 생명체를 SCP-3199로 지정했습니다. SCP-3199는 지각이 있는 인간형 생물이며 평균 신장 2.9m에
체중은 성체 평균 780kg, 새끼는 평균 360kg입니다. 목은 뼈가 탈구된 것처럼 약 340도 회전할 수 있었으며 모든 SCP-3199는 공통적으로 모발이 없고 피부가 얇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SCP-3199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새끼 주변 0.6km 내에 있는 생명체를 공격하며 평균 시속 25km의 속도로 접근하여 먹잇감의 내부 장기와 골격을 액화시킨 뒤 새끼에게 그 사체를 가져와 먹입니다. 그리고 SCP-3199는 새끼를 낳을 때 매우 탄성이 강한 고무와 흡사한 질감의 알을 낳으며 배에서 목을 지나 입으로 토해내는 방식이고 이때 매우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릅니다. 실험을 통해 SCP-3199의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알을 파괴하려 시도했지만 높은 압력과 정밀한 칼날, 강한 충격, 높은 산성 용액으로도 아무런 피해를 줄 수 없었으며 폭발을 비롯한 높은 온도는 오히려 SCP-3199의 알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여 부화하기에 실험에서 제외했습니다. SCP-재단에서는 SCP-3199가 최초 발견됐던 지역을 수색하던 중 숲속 한가운데 버려진 낡은 집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실과 바늘 그리고 예리한 절개 자국과 인간의 치아 자국이 나 있고 털이 뽑힌 13마리의 닭의 사체, 여러가지 보관 용기에 담겨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들,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공책의 앞면에는 인간의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심하게 남아있었고 우리가 순수할 때 여시오 라는 단어가 앞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공책 안에는 다양한 무늬와 SCP-3199를 닮은 서툰 그림이 있었고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글은 매우 훼손되어 대부분의 내용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1973년 6월 내용은 그나마 손상이 덜하여 읽을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본 영상 설명란에 이 부분의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SCP-재단에서는 아직도 SCP-3199의 정체와 격리 방법, 제거 방법 등을 연구 및 개선 중이며 현재 모든 살아있는 SCP-3199 개체는 제114기지에 격리 중이며 만약 격리를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다. SCP-3199 격리 실패 시 1등급 이상의 현장 인원은 봉쇄 절차 후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즉시 113기지로 이동하며 114기지 내부는 정제된 물로 채우며 A급 진정제를 풉니다. 그 후 초기 대응팀 탱고 306A가 파견되어 모든 SCP-3199의 알을 회수하고 외부 임시격리 시설로 옮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SCP-3199 개체는 보이는 즉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 중 SCP-3199가 있는 구역을 액체로 가득 채웠을 경우 SCP-3199는 그 장소가 가득 찬 공간이라고 인지하여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SCP-3199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 6월 12일부로 SCP-재단에서는 격리 및 보유 중인 SCP-3199는 총 4마리이며 참고로 모든 SCP-3199는 항상 배 안에 하나 이상의 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멸종을 면하기 위한 본능인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아직도 기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개체수가 증가하고 인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생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울창한 숲에서 기묘한 모습을 하고 번식하며 인간을 잡아먹는 SCP-3199 사서님들도 숲에서 기이한 비명소리를 듣는다면 조심하세요. 사냥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 땡기네요.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기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